이번 시간에는 남들이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한 석가모니의 말씀을 통해 인생의 지혜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요? 활발하고 말이 많은 사람인가요? 아니면 조용한 사람인가요? 혹시 여러분의 곁에 이런 사람이 있나요? 굉장히 조용조용해 보이고 그저 순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무언가 함부로 대하면 안 될 것 같은 사람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알아볼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평소에는 조용하지만 잘못 건드리게 되면 무서운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조용하다는 이유로 함부로 대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조용하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똑같이 조용하지만 누구는 대접받고 누구는 무시받는 일이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조용하지만 무서운 사람의 특징과 조용하지만 무서운 사람이 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알아차리기 어려운 사람이 되어라. 조용해서 오히려 무섭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조용한 사람은 그 마음을 좀처럼 알아차리기가 힘듭니다. 사람은 자신이 알 수 없는 사람에 대해 두려운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따라서 평소에 만만해 보이는 이미지를 버리고 조용하지만 무서운 사람이 되고 싶다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침묵을 지키는 것입니다. 조용한 사람을 조심하라. 고대 로마의 전략가 호라티우스가 한 말입니다. 그는 남들이 떠드는 동안 지켜보고 남들이 행동하는 동안 계획하고 마침내 남들이 쉴 때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조용한 사람은 그 속을 몰라 어렵습니다. 이는 시끄럽고 공격적인 사람보다 그들을 더 무섭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공포를 자아내는 요인 중 하나가 알 수 없는 것 그 자체라는 점에서 설득력이 있습니다. 조용한 사람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더 무섭습니다. 그들은 읽기 쉽지 않으며 의도의 징후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욱 위협적으로 느껴집니다. 반대로 시끄러운 사람은 의도를 쉽게 드러내기 때문에 대비하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합니다. 조용하지만 무서운 사람은 특히 무엇을 준비하고 있어도 티를 내지 않습니다. 자기계발, 자격증 공부, 이직 준비, 심지어 사업을 하고 있어도 침묵합니다. 그렇다면 언제 드러낼까요? 사실은 굳이 드러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일을 진행하고 다 마무리가 되면 자연히 알려지게 될 테니 굳이 다른 사람들이 대비할 시간을 줘서 내 일에 지장을 줄 필요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랑하고 싶어서 또는 잠시나마 상대 코를 납작하게 해주었다는 통쾌함에 설익은 정보를 말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 조용하지만 무서운 사람은 최소한 누가 건드려도 끄떡없을 때 드러냅니다. 이기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경우는 상대가 아예 따라잡는 것을 포기할 정도로 압도적인 격차일 때 드러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상대보다 두세 배 더 벌면 오히려 더 끌어내리려고 안달하지만 100배를 더 벌면 오히려 존경하게 된다는 말처럼 드러낸 후에 빚어질 상황까지 대비한다면 이런 압도적인 상황을 만들어야 짜증나는 일들이 덜 발생하고 발생하더라도 부담 없이 또는 아주 적은 부담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조용하지만 무서운 사람은 시기가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인내력과 미래에 일어날 상황까지 염두에 둔 현명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용하지만 무서운 사람은 알아차리기 어려워서 무서운 것도 있지만 날카로움을 제대로 기를 줄 아는 인내심과 실행력의 무서움을 느낍니다. 그 힘으로 상대를 누르고 경우에 따라서는 응징을 한다는 점에서 우리가 결코
적으로 돌리지 말아야 할 사람입니다. 두 번째, 인내심을 가져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용하지만 무서운 사람들은 인내심이 대단합니다. 나에게 모욕감을 준 사람에게 한시라도 빨리 되돌려 주고 싶고, 자랑하는 사람에게 지고 싶지 않은 마음에 조금이라도 건수가 생기면 상대를 누를 생각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다른 모욕감을 얻거나 급모를 경쟁에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조용하지만 무서운 사람들은 이런 감정을 누른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종의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조용하지만 무서운 사람들은 참는 과정을 그리 괴로워하거나 힘들어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이유는 참는 목적이 있고 그 대가를 챙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견뎌냅니다. 그래서 감정을 진정하기 쉽고 냉정함을 잃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기다려야 하는 때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선택합니다. 참는 것이라기보다 선택한다고 말하는 이유는 그만큼 상황에 맞는 행동을 골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용하지만 무서운 사람은 소리 없이 강한 사람입니다. 일을 치밀하게 하는 사람, 목적이 있는 사람, 인내심이 있는 사람, 냉철한 이성적인 사고를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단기적 손익은 기본이고 장기적인 손익까지 고려하기 때문에 당장에는 자기가 손해보더라도 나중에는 더 큰 이익을 가져갑니다. 무시당하는 사람, 이용당하기 쉬운 사람의 유형 중에 자기 이익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 자기 것을 챙길 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기 것을 지키지 못할 정도로 허술하고 누가 가져가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다루기가 쉽습니다. 알아차리고 반격하려고 해도 준비된 능력이 적어 그리 두렵지 않습니다. 반면 자기 이익을 챙길 줄 알고 나아가 자기 이익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은 조심합니다. 챙기고 지킨다는 의미는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는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싸울 줄 알고 싸움에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조용하지만 무서운 사람들이 바로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조용하기만 했다면 쉽게 봤을 텐데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익을 계산하고 가져간다는 점에서 행동할 줄 아는 사람, 힘을 쓰는 사람이란 것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 안정적인 사람이 되어라. 순해 보이던 사람이 갑자기 폭발하며 다른 사람으로 변하고 자기가 어떻게 되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결과도 생각지 않고 돌진하는 모습에 누구라도 겁을 먹지 않을 수 없겠지요. 이런 모습에 사람들이 겁을 먹는 것을 알고 일부러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무서움이라기보다 더러워서 피하는 쪽에 가깝습니다. 무책임한 사람 때문에 내 인생까지 무책임하게 만들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몰라 무서운 사람으로 인식되는 사람은 직급이 오를수록 감정 관리가 더 많이 요구되는 직장에 맞지 않고 개인들 사이에서도 꺼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힘을 만들게 되는 조용하지만 무서운 사람과는 결이 전혀 다릅니다. 조용하지만 무서운 사람들은 안정적인 사람입니다. 주체 못해 폭발하는 성격이 아닙니다. 잠시 흔들릴지언정 차분함을 찾고 이성적으로 행동합니다. 네 번째, 반성하고 계획하라. 조용하지만 무서운 사람들이 흔들림 속에서 안정을 찾고 목표를 이루는 힘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업이 성장하는 과정에는 피드백과 조정이 필수적이듯 성공하는 사람들, 뜻을 이루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반성과
계획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상대가 저지른 무례한 행동도 분석하고 자신의 대처를 보정해 나가는 것. 자신이 했던 허튼 행동을 반성하고 성숙하게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대표적인 반성하고 계획하는 행동입니다. 이때의 관점은 자기가 가져왔던 생각대로 보았다가 점점 제3자의 관점으로 이동하는 특징을 보입니다. 나만 맞다는 치명적인 함정에 빠지지 않게 되니 자기 감정에 일을 망치게 되는 일이 줄어듭니다. 일이 되도록 만들고 나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는 든든한 토양을 갖춘 것입니다. 지금 이번 시간에는 석가모니가 전하는 절대로 상대방에게 말하지 말아야 하는 7가지를 통해 인생의 지혜를 배워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 과거를 남들에게 말하지 마라. 말은 한 번 뱉으면 주워 담을 수 없다. 한 이불을 같이 쓰는 배우자에게도 과거의 비밀은 지켜야 한다. 나중에 싸우면 내 비밀이 모두 오픈될 수 있다. 아직도 과거의 상처가 힘들고 아픈가? 그때 했던 선택이 후회되는가? 그만큼 마음 아프게 후회했으면 이제 그만 보내줄 때가 되었다. 그러니 괜히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아픈 과거를 말하지 마라. 물론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행복한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나아가는 건 중요하다. 지난 날의 실수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더 좋은 방법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 우리는 과거의 실수로부터 배워 삶을 더 의미 있고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이것이 우리 인간이 성장하는 방법이다. 그러니 아무리 절친한 친구나 배우자에게도 내 과거사를 절대로 말하지 마라. 겉으로는 진실되어 보이는 사람이어도 내 과거의 불행이 상대방에게는 위안을 줄 수 있다. 두 번째, 다른 사람에게 나의 치부를 쉽게 말하지 마라. 당장 처음에는 위로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나중에는 그게 나의 약점이 된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아서 내 치부를 아는 사람이 말실수라도 하게 되면 그때는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게 된다. 제발 부탁이지만 내가 한번 내뱉은 말은 더 이상 비밀이 될 수 없음을 기억해라. 내 입을 벗어난 비밀에는 살이 붙기 시작한다.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내 치부와 비밀을 말해버리면 친구와 사이가 나빠지고 우정은 한순간에 깨지게 된다. 다른 사람에겐 내 치부를 드러내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해라. 내 사생활을 모두 털어놓으면 순간은 후련해도 나중에는 꼭 후회한다. 세 번째, 돈에 대해 자랑하지 마라. 돈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순간 시기 질투하는 친구들이 생긴다. 부자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하루 살아가기 힘이 드는 게 현실이다. 대부분은 살아남기 위해서 애쓰고 투쟁한다. 친구의 권유로 투자를 했다가 돈을 잃은 사람도 있고 퇴직금으로 받은 돈을 아들의 사업 자금으로 썼다가 몽땅 잃어버리게 된 사람들도 있다. 사람들 앞에서 괜히 돈 자랑을 했다가 돈 빌려달라는 사람으로 인해 인생이 힘들어질 수도 있다. 한국인들만큼 일확천금과 한탕을 좋아하고 밝히는 민족도 없다. 정말 돈 자랑을 하고 싶다면 내가 가진 돈의 최소 1%는 불우한 이웃에게 기부해보라. 그 작은 돈도 아깝다면 친한 친구나 가족에게도 돈을 자랑할 생각은 하지 마라. 네 번째, 나의 목표를 남들에게 절대로 말하지 마라.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라는 말은 다들 들어보았을 것이다. 이 말의 의미는 주변에서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사람이 많으면 나의 목표를 이루기 힘들다는 의미다. 내 목표를 입 밖으로 꺼내면 낱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목표를 방해하기 십상이다. 또 어차피 서로 다른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상대방의 충고는 도움이 되기는커녕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우직한 마음으로
묵묵히 혼자서 목표를 향해 나아가라. 자신감 있게 스스로의 판단을 신뢰하고 믿어라. 만나는 사람마다 내 목표를 말하고 다니면 금방 포기하게 된다. 특히 큰 목표일수록 더더욱 남에게 말하지 말아라. 나에 대해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5번째, 남들에게 절대로 생색내지 마라. 입만 열면 자랑하고 생색내는 사람이 있다. 자랑 같지 않은 것도 자랑하는가 하면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도 있다. 생색내는 사람과 같이 있을 때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던 경험이 다들 있었을 것이다. 불교에서는 보시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보시는 은혜를 많이 베푸는 것을 뜻한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면 베풀수록 그 복은 몇 배로 나에게 크게 돌아온다. 내가 설령 그 복을 받지 못해도 내 자손에게라도 복이 가게 된다. 그런데 이런 복에도 조건이 하나 붙는다. 남에게 베풀었다면 생색내지 말고 베푼 일을 잊어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친구와 같이 밥과 술을 먹었는데 친구가 밥값을 놓고 와서 내가 밥값을 내야 할 때도 있을 것이다. 평소에 친구가 밥값을 놓고 온 적이 없었다면 생색내지 말고 하루는 그냥 내가 밥을 사주면 된다. 다른 사람에게 착한 일을 했더라도 자랑하지는 마라. 선행을 했다면 내 마음 안에서만 느끼면 되지 굳이 타인에게 밝히지 않아도 된다. 내가 진실한 마음으로 착한 일을 했다면 그것만으로도 차고 넘치고 충분하다. 선행을 베푼 이후에는 남들에게 자랑하지 말고 내 행동의 의미를 느끼며 스스로에게 만족해라. 6번째, 남들에게 내 가족의 비밀을 말하지 마라. 나에게도 사연과 비밀이 많은 것처럼 부모, 형제, 내 아들, 딸에게도 꼭 지키고 싶은 비밀이 있다. 혹시 아이들의 일기장을 몰래 꺼내 본 적이 있는가? 만약 그런 적이 있다면 앞으로는 절대 아이의 비밀을 몰래 알려 하지 마라. 자식의 사생활을 지켜주는 게 가족의 화목함을 위해 좋다.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서로의 사생활과 생각을 존중해 준다. 또 남에게 가족의 비밀을 공유하지 않는다. 자식의 일기장을 몰래 보고 잔소리 한 번 했더니 아이와 사이도 안 좋아지고 상황도 나빠진 경우가 많다. 모르는 계약이다. 라는 말이 있다.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했다면 알아도 모른 채하고 타인에게는 더더욱 아이의 비밀을 말하지 마라. 가족 간의 소중한 비밀이 있다면 절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도록 가족과 서로 약속하고 그 약속을 지켜나가라. 7번째, 나의 치명적인 약점은 절대로 말하지 마라. 주변의 10명에게 나의 깊은 약점을 이야기하면 앞에서는 모두 위로해 주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중 8명은 뒤돌아서면 내 아픔을 이용해 본인들의 행복을 쟁취한다. 나의 치명적인 약점을 이야기하면 그 사람에겐 내 삶을 담보 잡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피치 못할 상황에서 약점을 이야기해야 할 때도 절대로 모든 약점을 한 번에 이야기하지 마라. 일단 입 밖으로 내뱉으면 주워 담을 수 없기 때문에 늘 조심해야 한다.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말실수를 한 번 했다가 지금껏 내가 만든 이미지가 안 좋아질 수도 있다. 타인의 약점을 통해 위안을 얻고 즐기는 게 인간이다. 다른 누군가와의 대화와 위로를 통해 약점을 극복하려 하지 마라. 정말 치명적인 약점은 혼자의 노력으로 극복할 수밖에 없다. 첫 번째, 내 과거를 남들에게 말하지 마라. 말은 한 번 뱉으면 주워 담을 수 없다.
한 이불을 같이 쓰는 배우자에게도 과거의 비밀은 지켜야 한다. 나중에 싸우면 내 비밀이 모두 오픈될 수 있다. 아직도 과거의 상처가 힘들고 아픈가? 그때 했던 선택이 후회되는가? 그만큼 마음 아프게 후회했으면 이제 그만 보내줄 때가 되었다. 그러니 괜히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아픈 과거를 말하지 마라. 물론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행복한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나아가는 건 중요하다. 지난 날의 실수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더 좋은 방법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 우리는 과거의 실수로부터 배워 삶을 더 의미 있고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이것이 우리 인간이 성장하는 방법이다. 그러니 아무리 절친한 친구나 배우자에게도 내 과거사를 절대로 말하지 마라. 겉으로는 진실되어 보이는 사람이어도 내 과거의 불행이 상대방에게는 위안을 줄 수 있다. 두 번째, 다른 사람에게 나의 치부를 쉽게 말하지 마라. 당장 처음에는 위로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나중에는 그게 나의 약점이 된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아서 내 치부를 아는 사람이 말실수라도 하게 되면 그때는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게 된다. 제발 부탁이지만 내가 한번 내뱉은 말은 더 이상 비밀이 될 수 없음을 기억해라. 내 입을 벗어난 비밀에는 살이 붙기 시작한다.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내 치부와 비밀을 말해버리면 친구와 사이가 나빠지고 우정은 한순간에 깨지게 된다. 다른 사람에겐 내 치부를 드러내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해라. 내 사생활을 모두 털어놓으면 순간은 후련해도 나중에는 꼭 후회한다. 세 번째, 돈에 대해 자랑하지 마라. 돈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순간 시기 질투하는 친구들이 생긴다. 부자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하루 살아가기 힘이 드는 게 현실이다. 대부분은 살아남기 위해서 애쓰고 투쟁한다. 친구의 권유로 투자를 했다가 돈을 잃은 사람도 있고 퇴직금으로 받은 돈을 아들의 사업 자금으로 썼다가 몽땅 잃어버리게 된 사람들도 있다. 사람들 앞에서 괜히 돈 자랑을 했다가 돈 빌려달라는 사람으로 인해 인생이 힘들어질 수도 있다. 한국인들만큼 일확천금과 한탕을 좋아하고 밝히는 민족도 없다. 정말 돈 자랑을 하고 싶다면 내가 가진 돈의 최소 1%는 불우한 이웃에게 기부해보라. 그 작은 돈도 아깝다면 친한 친구나 가족에게도 돈을 자랑할 생각은 하지 마라. 네 번째, 나의 목표를 남들에게 절대로 말하지 마라.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라는 말은 다들 들어보았을 것이다. 이 말의 의미는 주변에서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사람이 많으면 나의 목표를 이루기 힘들다는 의미다. 내 목표를 입 밖으로 꺼내면 낱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목표를 방해하기 십상이다. 또 어차피 서로 다른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상대방의 충고는 도움이 되기는커녕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우직한 마음으로 묵묵히 혼자서 목표를 향해 나아가라. 자신감 있게 스스로의 판단을 신뢰하고 믿어라. 만나는 사람마다 내 목표를 말하고 다니면 금방 포기하게 된다. 특히 큰 목표일수록 더더욱 남에게 말하지 말아라. 나에 대해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다섯 번째, 남들에게 절대로 생색내지 마라. 입만 열면 자랑하고 생색내는 사람이 있다. 자랑 같지 않은 것도 자랑하는가 하면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도 있다. 생색내는 사람과 같이 있을 때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던 경험이 다들 있었을 것이다. 불교에서는 보시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보시는 은혜를 많이 베푸는 것을 뜻한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면 베풀수록 그 복은 몇 배로 나에게 크게 돌아온다.
내가 설령 그 복을 받지 못해도 내 자손에게라도 복이 가게 된다. 그런데 이런 복에도 조건이 하나 붙는다. 남에게 베풀었다면 생색내지 말고 베푼 일을 잊어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친구와 같이 밥과 술을 먹었는데 친구가 밥값을 놓고 와서 내가 밥값을 내야 할 때도 있을 것이다. 평소에 친구가 밥값을 놓고 온 적이 없었다면 생색내지 말고 하루는 그냥 내가 밥을 사주면 된다. 다른 사람에게 착한 일을 했더라도 자랑하지는 마라. 선행을 했다면 내 마음 안에서만 느끼면 되지 굳이 타인에게 밝히지 않아도 된다. 내가 진실한 마음으로 착한 일을 했다면 그것만으로도 차고 넘치고 충분하다. 선행을 베푼 이후에는 남들에게 자랑하지 말고 내 행동의 의미를 느끼며 스스로에게 만족해라. 6번째, 남들에게 내 가족의 비밀을 말하지 마라. 나에게도 사연과 비밀이 많은 것처럼 부모, 형제, 내 아들, 딸에게도 꼭 지키고 싶은 비밀이 있다. 혹시 아이들의 일기장을 몰래 꺼내 본 적이 있는가? 만약 그런 적이 있다면 앞으로는 절대 아이의 비밀을 몰래 알려하지 마라. 자식의 사생활을 지켜주는 게 가족의 화목함을 위해 좋다.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서로의 사생활과 생각을 존중해준다. 또 남에게 가족의 비밀을 공유하지 않는다. 자식의 일기장을 몰래 보고 잔소리 한 번 했더니 아이와 사이도 안 좋아지고 상황도 나빠진 경우가 많다. 모르는 계약이다. 라는 말이 있다.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했다면 알아도 모른 채하고 타인에게는 더더욱 아이의 비밀을 말하지 마라. 가족 간의 소중한 비밀이 있다면 절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도록 가족과 서로 약속하고 그 약속을 지켜나가라. 7번째, 나의 치명적인 약점은 절대로 말하지 마라. 주변의 10명에게 나의 깊은 약점을 이야기하면 앞에서는 모두 위로해 주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중 8명은 뒤돌아서면 내 아픔을 이용해 본인들의 행복을 쟁취한다. 나의 치명적인 약점을 이야기하면 그 사람에겐 내 삶을 담보 잡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피치 못할 상황에서 약점을 이야기해야 할 때도 절대로 모든 약점을 한 번에 이야기하지 마라. 일단 입 밖으로 내뱉으면 주워 담을 수 없기 때문에 늘 조심해야 한다.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말실수를 한 번 했다가 지금껏 내가 만든 이미지가 안 좋아질 수도 있다. 타인의 약점을 통해 위안을 얻고 즐기는 게 인간이다. 다른 누군가와의 대화와 위로를 통해 약점을 극복하려 하지 마라. 정말 치명적인 약점은 혼자의 노력으로 극복할 수밖에 없다.